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9시부터 약 30분에서 40분, 50분 간격으로 제공이 됩니다. 오늘은 기간제법. 사실 그냥 뜬금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타이틀을 보면 보호법이 회복법이 됐다. 이렇게 써놨죠. 기간제법. 아마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정규직 2년 고용하면 정규직 전환. 이런 법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이미 유명하죠. 2년 이상 비정규직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기간제를 정해서. 그런데 2026년 4월 10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에서 이제 부른 자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상시 고용으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우리 법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2년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어요. 이런 얘기 나오죠. 다소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민감한가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와서, 제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노동자를 딱 1년 11개월 일하고 쫓아내는 구조를 만든 거 아닌가. 이 발언 직후 노동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동부는 이제 대통령의 이제 직속으로 움직이는 행정 기구니까 이 발언 짓고 이제 곧바로 시작됐어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여파 좀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만 얘기 들어가면 이 기간제법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번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5가지 질문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들어갑니다. 기간제법 왜 만들어졌나? 90년 외환위기와 비정규직의 탄생. 우리나라에 사실 이제 기간제 노동자 별 개념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있었어도 기간을 정함으로 사용하는 노동자, 이게 이제 고용 형태의 외적 현상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혁이죠. IMF 이후로 2007년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그 뒤 20년 왜 실패냐? 주관적인 수인데 저는 실패라고 좀 보긴 합니다. 예외 조항 15가지의 실체,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간제법을 만들 때도 사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법이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얘기가 엄청 있었는데, 한시적 사업 전문직 제외 다 넓어서 적용을 제외하고 나면 도대체 이 법이 뭐냐? 20년이 지나서 설명을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주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이 법이 아예 망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빠져나가고자 마음 먹으면 참 빠져나가기 쉽다. 그 다음에 지금의 정부 어떻게 바꾸려고 하나, 오늘 이 내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아직까지 안이 이제 분명히 나섰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기간제법, 이 법의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이게 사실 둘 다 잡을 수 있냐, 이 문제거든요. 고용안정은 기간제와 관련한 얘기고, 비정규직인 노동안정은 노동조건에 관한 얘기, 임금, 휴일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차별에 대한 문제, 늘 기간제에서는 이 차별 문제가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간제법 탄생의 배경 뭐냐? 이것부터 한번 20년의 기록, 이렇게 한번 저희가 이제 연역 중심적인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적 괴리, 법이 시행된 이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정규직이 좀 줄었을까요? 2007년 비정규직 비율이 35.5% 이렇게 좀 나온다고 해요. 24년 38.2%까지 내용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늘었죠, 비정규직이. 기간제 근로자만 보면은 21년 454만 명에서 25년 533명, 4년 새 80만 명이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비정규직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1년 11개월의 구조,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사실 예측이 너무 가능했었죠. 그 틀에서 당시에 반대도 많았었고. 근데 제가 이제 이 법을 보면서 여러분들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법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20년 동안 이걸 모르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제가 직장 괴롭힘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알면서도 만든 법이에요. 이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근데 이 고치는데 지금 20년 걸리고 정권이 몇 번 바뀌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현재까지 봤을 때 어떻게 사용자? 당연히 노동 사용자들이 바보는 아니죠. 우리 사회 자본주의적 사회고 행위의 자유, 경영의 자유 다 있잖아요. 당연히 2년을 안 쓰죠. 쪼개기 계약 실태를 보면은 더 심합니다. 43.8% 이 부산 지역에서는 이렇게 나타난 통계도 있고요. 더 충격적인 쪼개기 계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예요. 여기가 더 오히려 무시무시해요. 무려 33.6%. 사실 지금 대통령이 본 것도 이거예요.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라고 부른 이유가 딱 이 지점이죠. 이 문제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해야 그다음부터 해결이 있죠. 또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무기계약직 차별 문제 발생했죠.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에요. 사실은 지금 방송들에서 좀 잘못 방송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던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 사실은 기간제법이 지금 적용돼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정확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되는 과정, 즉 무기계약직, 정규직 외의 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훨씬 많아서 차별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기간제법 다음은 정규직 이렇게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몇몇 교수들께서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정규직 전환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견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은 훨씬 엄격하고 훨씬 법으로 함부로 해주면 안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인가? 안 그렇다. 현재는 보면 그러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뭐 있어요?
예, 노노 갈등까지 나옵니다. 이 문제로. 결과적으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3중 구조가 나타나니까 무기계약직 해고 위험은 없지만 정규직과 임금, 승진, 복직 차별을 받기 시작을 하죠. 사실 이를 두고 솔직히 말하면 정규직 노조가 싫어합니다. 이 부분에. 무기계약직 동등 처우로 반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거 왜 그러냐? 얘기해도 안 됐습니다. 예, 사실상 바꿀 수 있는 구조인가 참 잘 모르겠어요. 차별 실형 제도라는 게 그래서 있긴 있어요. 기간제법이 이것도 예측을 못한 거 아니고 예측은 했어요. 근데 사실상 잘 쓰여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대비 차별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정 신청 건수가 매우 낮아요. 왜일까? 신청하면 계약이 일단 갱신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일단은. 비교 대상이 정규직을 특정해야 되는데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을 찍어내는 것이 합리성, 그 다음에 비교 대상 노동자를 표현하는 직무 요건을 선별하는 과정,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시정이 되더라도 계약 기간의 적용, 2년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종료됩니다. 이게 사실 노조도 못해요. 이러면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사실상 이거 있으나 마나 제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죠. 기간제표 탐색 이후 오히려 비정규직 폭발, 여러분들도 이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럼 20년 동안 이 기간제법 왜 도대체 계속 안 되느냐? 정부별로 한번 보죠. 도대체 이 법이 왜 안 되느냐. 97년부터 해서. 이명박 정부입니다.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사실 비슷하죠. 지금 나온 얘기랑 약간 2008년 집권부터 기간제법 사용기간을 늘리겠다. 노동위원회라는 명분입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도 비판 나오고 있지만 기간 늘리면 2년 늘려서 3년 늘리면 3년짜리, 4년 늘리면 4년짜리. 이것도 너무 불에 보듯 뻔한 대처입니다. 당시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실패했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럼 다음 정부. 박근혜 정부, 탄핵 정부. 여기서는 35세 이상 기간제를 4년으로 늘린 걸 시도합니다. 결과는 실패. 당시에 파견법은 사이다법 엮어서 한번 이렇게 해볼라 했는데 이거 다 안 됐어요. 역시 노동계 반발로 실패. 잘 막은 건지 모르겠지만 잘 막은 거죠. 2년짜리 4년 되고 좋은 건가? 근데 제가 실무 현장에서는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게 2년 이상 일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분들을 보면은 2년보다 4년이 좋은 거 아니에요라는 말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건 있어요. 이거 궁극적 처방이 아닌 건 알겠어. 그거는 그 책상에 있는 분들은 그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일 일자리가 있고 없는 사람들한테 1년 더 하고 2년 더 하고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4년짜리가 결코 나쁘냐? 저는 쉽게 말할 수 없겠다.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넘어옵니다. 탄핵 정부 끝나고 공공부 부분 정규직 드라이브 나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좀 방향을 다르게 했어요. 기간제법 개정보다는 공공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좀 넘기는 사업을 하겠다. 공공기관, 지방자치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들도 이 과정에서 많이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됐죠. 그런데 이 과정은 기존 정규직과 새로운 전환직, 무기계약직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윤석열 정부, 탄핵 정부 2기 논의 자체는 없었어요. 기간제법 개정에 대해서 뚜렷이 나온 얘기가 없고 노동시간에 대해서만 얘기 나왔죠. 2020년 이재명 정부 드디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정권마다 이 얘기가 안 나온 건 윤석열 때 딱 한 번이에요.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노동이든 경영계든 다 문제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 4월 또 나왔죠. 고용노동부가 공식으로 기간제법 개편 작업에 착수는 했습니다.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영역조사 시작했고요. 전문가 10인. 전문가 누군지 두고 봐야 될 사항이지만 6월까지 실태, 전문가 포럼, 하반기 개정안 이렇게 나온다는데 어려운 문제죠. 어디까지 갈 수 있으려나. 저는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2년, 4년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무조건 싫다 그럴 처지는 아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 된다.